교재의 87쪽에 보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여기부터 오늘 시작하죠. 전주에 우리가 좀 배웠던 거 잠시 말씀드리면은, 자,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 뜻을 배웠죠. 예.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주체가 누구랬습니까? 행정기관이랬죠. 그래서 크게 행정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이고, 이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부동산인 토지라든지 건축물 같은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배웠죠. 예, 부동산인 토지나 건축물을 국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걸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인데, 이용을 한다는 것은, 자,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인데, 개발을 시켜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존 상태로 이용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행정기관인 국가 자체가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을 이용을 하든지 보존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첫째가 토지 이용 계획 제도를 도입을 했다.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한다, 보존을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디에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를, 자,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다? 계획이에요. 자, 계획 외에 다른 거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임의로 여기는 개발해라, 여기는 보존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명령으로서 여기는 개발하고 여기는 보존하시오라고 하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 어디 개발하겠다, 보존하겠다를 제시해 줄 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법령에 정하는 것은 어떨까? 법에 정한다. 어디에 개발을 하자, 어디에 보존하자, 법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법으로 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또 어디에 보존을 하기로 했다가 내용을 바꿀 수도 있겠죠. 예. 여기 보존하기로 했는데 국가 사정상 여기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법으로 정했거나 법령으로 정하게 되면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놨다면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 가장 개발이나 보존을 국민들에게 미리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 만드는 것이다? 계획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보존할 계획입니다 라고 제시해 주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에 어디에 개발할지 보존할지를 미리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수단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인데, 자, 이 계획은 행정기관이 토지 이용을 어디에 할 건지,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에는 첫째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어요.
자, 어디에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미리 정해서 그걸 제시해 주는 계획을 방향 제시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방향 제시 계획에는 뭐 크게 여러분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어디에 개발할지 보존할 건지를 정해주는 계획이, 자, 방향 제시계로 국토종합계획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시험문이 밖에 있는 계획이니까 배우진 않는데, 우리가 그 외에 또 국가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런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하는데, 국가계획은 이 주체 중에 주로 국가 쪽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계획을 만들어서 어디에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를 제시해 줄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이고. 자, 제가 전 시간에 뭐 영남권 관문공항 예를 들었죠. 여러 개 지역을 묶어서 그게 크게 개발이나 보존할 때 여러 지역을 묶어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이다. 자, 그리고 울산광역시 같은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 어디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정해줘야 되죠. 여기에 학원이 있는 이런 곳은 개발하자, 저게 산에는 개발하지 말자, 보존하자라고 정해줘야 됩니다. 미리. 그럴 때 쓰는 것이 뭐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이런 계획을 통해서 어디에 개발할지 보존할지 방향이 제시되고, 방향 제시를 받아서 방향이 정해진 대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구체적으로 개발과 보존이 착수돼 들어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가계획이든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로 개발이나 보존을 구체로 실천할 때 쓰는 계획이 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 발표되면은 개발과 보존이 실천대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토지용계획 제도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우리나라는 토지에 용도를 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게끔 뭐 하는 제도냐?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좁은 관계로 좀 더 효율적으로 서기 위해서 용도를 맞는 건물만 딱 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늘 보고 살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한 대 있죠? 아파트 외에 없어요. 다른 건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데 이런 곳은 주로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공업지역에는 공장들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물만 넣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런 계획을 통해서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면은, 자, 실행계획을 통해서 개발 보존이 착수되면은, 자, 그 착수가 완료되면은 용도 제도를 통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이런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전국의 용도까지 정해줍니다. 딱 국가 자체가 여기까지 딱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전국토에다가 이 제도를 통해서 용도까지 정해지면은 그게 맞게끔 뭘 합니까?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할 때는 허가받아서 개발하고, 대규모일 때는 일일이 허가받기 곤란하니까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이 공법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자, 이런 것을 배우는데 이 공법이 양이 많고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이유가, 자, 국가에 해당되는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사람도 계획을 만들고 용도 정하고, 자, 여기에 보존과 개발을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라든지 시장군수 구청장도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여러분이 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게 87쪽에 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법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12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12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춥니다. 100년을 해도 다 못 맞춰요. 이 과목은 내가 여기 40문제 출제들은 깡그리 다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은 공부하지 마세요. 못 맞춥니다. 왜? 어마어마한 데서 노기 때문에 여러분 맞출 수 있는 거 있고 못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못 맞추는 거는 틀리면 되고 올해 30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만 하면 합격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수만 하면 합격하는데 자, 결국 맞출 수 있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를 실수만 하면 합격하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뭐합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총설의 목적 보시면 이 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서 계획의 수립이라고 해놨죠. 그 계획이 여기 있잖아. 토지용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 정진을 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법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뭐부터 수립한다? 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 보전이나 개발을 집행에 관한 법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건 보실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공법상 행정구역 체계는 우리가 전주했죠. 뭐 국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까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이래 나온다 그랬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대도시란 뭐 자치구란 이런 말이 있죠.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뭐 이렇게 공보간보라고 되어 있죠.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재수없이 떨어집니다. 공법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봐야 할 곳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다 정해줍니다. 책을 읽을 때 이거는 보고 이거는 보지 말고 딱 정해준 대로만 딱 공부하면 쉽게 합격하는데 꼭 보면은 보지 말았는데 꼭 봐요. 호기심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머리만 아프지. 읽어봐야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안 봐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밑에 2장에 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배워야 돼요. 11월 12월 달에는. 자, 강력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왔죠.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자, 광역도시계획은 일단은 무슨 계획이다? 방향제시 계획이다. 방향제시 계획. 자, 그래서 방향제시 계획입니다. 어디에 개발이나 보전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기 위한 계획인데, 자, 읽어봅시다. 강력도시계획이라 함은 지정된 다음에 줄칩니다. 강력계획권 인 상호 인접한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말한다. 자,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뭐라 부른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말은 광역계획권이다라는 말이 있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라고 해놨죠. 그 말이 핵심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다 하는 것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는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이에요.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 그 강력시설이라는 것은 울산광역시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행정구에 걸쳐 있는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우리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는 울산만 있습니까? 울산 다른 지역을 걸쳐 있죠. 이런 기반 시설들. 자, 그다음에 철도. 이것도 여러 행정구를 걸치죠. 자, 그다음에 공항. 자, 공항 같은 경우에 여러 행정구에 이용한단 말이에요. 울산광역시에 있는 공항이 있죠. 울산광역시만 씁니까? 주변 지역에 다 쓰죠. 이런 시설을 광역시설이라는 거예요. 이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2개 행정구역 이상에 걸쳐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행정구에 이용하는 시설을 뭐라 부른다? 광역시설입니다. 이런 광역시설을 자, 설치 등을 위해서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시나 군 지역에 걸친 있는 걸친 지역, 자, 걸친 지역을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자, 우리나라는 단일한 행정구역을 나열할 때, 이렇게 나열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 시군 이렇게 나열합니다. 우리나라 단일한 행정구역이 종류가 몇 개? 6개예요. 6개. 예. 자, 우리가 도가 있었죠.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시군 복합체예요.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에 나열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이 4가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단일 행정구역으로 봅니다.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시군 복합체로 봐요. 단일한 행정구에 나열할 때는 자, 광역지방자치단체 5가지 행정구역 중에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까지 도 자리는 대신 뭐가 들어온다? 시군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에 자, 2 이상의 걸친 지역에다가 뭘 지정한다? 광역계획권 지정해요. 왜 이거 지정하느냐?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광역시설이 들어오죠.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줄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쓸까요? 많이 안 쓸까요? 뭘 많이 안 써요? 많이 쓰지. 늘 써요. 고속도로 다 이거로 했잖아. 이 고속도로 처음 닦을 때 이 계획부터 제시해라고 닦는 거예요. 철도 다 이 계획으로 제시한 거예요. 공항 다 이 계획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 실제로 이 광역도시 하나 발표되면 어느 지역에 여러 지역에다가 크게 광역시설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이 되게 개발되겠죠. 그럼 가장 최근에 이 계획을 통해서 개발한 곳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자, 인천국제공항을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에 이제 서해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인천광역시가 있죠. 자, 옆에는 서울 특별시가 있고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이 경기도죠. 자, 경기도는 여러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군.
이렇게 돼 있고, 자 인천 광역시 앞에 여기 섬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섬이 영종도라는 섬입니다. 영종도. 예. 이 섬에다가 공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종도에다가 자 1987년도에 그 전두환 씨 아시죠?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영종도에다가 인천 국제공항을 건설에 관한 자 광역 도시 계획을 여기 제일 먼저 그때 당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한 영종도에 이렇게 가보면은 자 영종도라는 섬에 여기에 지금 공항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항을 여기에 이렇게 닦았다. 자 그러면은 뭐 공항 일 하나 여기에 섬에 닦았는데 공항만 있으면 안 되죠. 예. 자 인천광역시에서 들어가야 할 도로망, 자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들어와야 할 도로망, 경기 북부 지역에서 들어올 거, 남부 지역에서 들어올 거, 자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에 들어올 거, 공항이 들어오면 도로망이 건설돼야 돼요. 자 그다음에 KTX가 들어와야 되죠. KTX가 이 부산까지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에 자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되죠. 예,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여기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버립니다. 그 개발 범위를 보니까 공항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자 결국은 인천 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 특별시도 들어가죠. 경기도에 각종 시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개발이 돼요. 자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이 개발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놔놓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정해줄 때 쓰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서 개발 등이 필요할 때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방향을 정해줄 때 쓰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고속도로도 여러 행정 걸치죠. 이 계획 만들어요. 철도도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항만도 그렇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남권 뭐 관문공항이란 말 많이 하죠. 영남권 공항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 공항이 필요합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인천국제공항만 하나 있으면 되지. 안 돼요. 예. 지역 차별이 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개업 해서 돈 좀 벌고 이러면은 뭐 외국에 여행도 댕기고 뭐 유럽에도 한 갔다 오고 이러면은 여기 울산에서는 국제공항이 없어요. 어디 가야 됩니까? 가까우면 김해나 대구 가야 되죠. 김해 대구 가서 유럽에 가는 비행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천까지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동남아에도 제대로 가고 싶은 나라에는 없습니다. 김해공항 가서 흔히들 가는 남들 다 가는 나라 있잖아요.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정도는 김해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못 가요. 예. 태국 같은 경우에도 저 푸켓이나 저 치앙마이 같은데 이런 데 가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인천에 가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가는 건 좋아요. 여행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야. 가서 여행 갔다 와서 이제 돌아왔죠. 피곤해 죽겠는데 내 친구는 보니까 서울이 집이야. 한 시간만 쪽 하고 쪽 들어가 자고 있죠. 지는 실컷 자고 나서 아침에 보통 여기 가면 아침 도착합니다. 점심 무렵 때 가지고 전화가 와요. 니 어디고? 나 아직 타고 가고 있다. 울산 4시간 걸리죠. 4시간 다시 나 아직 버스 아니다. 니는 하나 한숨 자고 이제 일어나니 깨곤하다.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게. 예. 지역 차별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남쪽 지역에 공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항은 남쪽 쪽의 공항은 사실 정치 논리로서 우리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사실 남쪽 공항은 지금 만들었으면 이미 만들어졌을 건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 제일 먼저 걸고 들어오죠. 어디를 이야기했냐? 가덕도라는 데 부산에. 부산의 가덕도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가덕도를 추진하다가 다음에 정권이 바뀌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어디를 밀양 공항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밀양 가봤어요? 밀양은 무슨 도시랍니까? 산악도시입니다. 산악도시. 밀양 가보세요. 전부 다 산이에요. 뾰족산입니다. 자, 밀양에 공항이 들어가려면 산을 40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는 4개만 없으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 조종사들이 뭐랬느냐? 네가 그러면 비행기 타고 그 산 사이로 회전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 그 창시키 봐라. 누가 거기서 이야기했는지 빨리 놓나 이랬어요. 그 정도 안 놓죠 정치인들이. 예. 싹 입 다문 거예요. 밀양은 공항이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가덕도는 바다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좀 좋다는 거, 편하다는 건데 가덕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울산이나 이쪽 그 다음에 저 어디입니까? 경주나 대구 쪽에서는 너무 멀어요. 진짜 멉니다. 저도 부산에서 가봤지만은 너무 멀어요. 도로 상황이 좋나? 엉망이지. 예, 밀리고 막 대기하고. 자, 너무 먼데 어느 지역에만 유리하냐? 가덕도는 사실 창원 저쪽 있죠. 남해 쪽 이쪽만 유리해집니다. 가덕도의 위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덕도도 안 되고 밀양도 안 되고 다 넘어가 버렸죠. 예, 정치 논리로 이래 가지고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자, 그럼 꼭 가덕도 밀양이 아닌데 공항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요? 천지입니다. 제가 댕기 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정치인들이 자기가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썩어 빠진 게 그런 정치인들이 잘못된 논리 때문에 썩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가까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이 영남권에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산, 울산, 대구 사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륙 쪽으로는 공항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바다를 끼고 공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장 앞바다 아시죠? 울산, 대구 다 가깝죠. 그거 하면 안 되느냐? 거기에 있는 정치인이 힘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못 그래. 말 꺼내면 뭐랍니까? 힘 있는 정치인이 니 말하지 마. 입 닫아. 딱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째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남권 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제발 정치인들은 배제시키고 정말로 이 나라 국민들, 이 영남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공항을 빨리 건설해야 되는데, 자, 그런 건설을 하기 위해서 만약 이 공항이 필요하다면 자, 어느 지역이 딱 정해집니다. 정해지면은 그때 수립하는 계획이 뭐겠어요? 이 계획을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해줘야 공항 건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될지는 지금 뭐 부산권에서는 이 관문공항을 해서 만들자 했는데 김해공항 있죠. 김해국제공항 왜 이걸 넣는지 모르겠어요. 김해는 국제공항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김해공항 무슨 공항이에요? 군사공항입니다. 군사공항.
김해공항은 군사용으로 만든 공항입니다. 지금도 김해공항 절반은 어디서 쓰고 있다? 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군에서 쓰고 있는 공항 절반은 빌려서 민간공항으로 쓰고 있는데 김해공항은 국제공항,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예. 참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김해공항은 확장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확장 못합니다. 자, 김해공항 확장하려면은 첫째 4km짜리 활주로가 2개가 최소한 놔야 돼요. 국제공항이 되려면. 지금 김해공항의 활주로는 하나 있는데 2.8km밖에 안 됩니다. 그럼 4km짜리 놓으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연장하면은 김해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항이. 그리고 그쪽 김해시 쪽으로 연장 안 하면은 자, 거기에 진해 이쪽 있죠. 그쪽에 있는 산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항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래서 비행기 착륙이 24시간 풀로 돼야 되죠. 그럼 김해시에 산다 못 산다? 못 삽니다. 소음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예. 그러니까 결국 공항을 새로 어디다 건설해야 되죠. 그래서 정치 논리 따지지 말고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전문가가 자리를 정해서 그 전문가가 여기가 좋겠다 해서 공항을 만들어야지 왜 정치 논리로 자꾸 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영남권 관문공항을 뭐 만들어야 되니 하는 거는 내년 선거 전략이에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정치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남권 공항이 나오면 틀림없이 몇 개 지역을 걸쳐서 개발되겠죠. 그러면 그때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강력도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도시 계획을 통해서 자, 인천국제공항을 이렇게 개발하자고 방향을 제시했어요. 제시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실행계획이라고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저 계획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5년 뒤에 5년 내에 만들어서 개발에 착수에 들어가서 저 계획이 만들어져야 이 착수를 합니다. 여기에 공항 건설도 착수하고 각종 기반이 서린 도로, 철도 이런 것도 착수되고 산업단지나 물류단지가 조성을 되어서 이 공항이 1999년에 1단계가 개장되죠. 1단계가 개장됩니다. 예. 그래서 15년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게. 예.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외국 같으면 20-30년 걸립니다. 최소. 그런데 15년밖에 안 걸리니까 전세가 깜짝 놀란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10몇 년 또 지난 뒤에 지금 몇 단계가 됐습니까? 2단계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규모로는 세계 1등은 아닙니다. 세계 1등은 아닌데 공항의 편리성이라든지 공항에서 자, 그 항공기를 타고 내리고 하는 모든 시스템 과정이 세계에서 최고 잘 된 공항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강력도시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게 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고 이런 광역시설 같은 거 설치할 때 미리 그 개발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해줄 때 쓰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도시군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계획이라 하면 줄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거기 줄치고. 자,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줄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줄친 데만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은 단일한 행정구역이라 했죠. 단일한 행정구역에 자,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르냐? 도시군계획이다 했듯이. 여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즉 단일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자, 앞에 광역도시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 대상입니까? 여러 지역을 걸쳐서, 여러 지역을 걸칠 때 쓰는 거죠. 자, 그 규모로 볼 때는 저기 훨씬 더 큰 계획이에요. 자, 그럼 서울특별시 안에, 인천광역시 안에, 시 안에, 군 안에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개발이나 보전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개발 보전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단일한 행정구역 대상을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에는 종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자, 단일한 행정구역에 대한 개발이나 자, 보전에 대한 방향을 뭐 해주는 계획이다?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것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광역도시계획 있죠. 여기 제시한 것도 이 계획으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행 계획은 우리나라에 이거 하나인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실행 계획으로서 광역이든 도시군 기본 계획 제시된 것을 다 실행합니다. 그럼 여기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죠. 광역도시 방향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요 공항 설치할 때 실행계획 만들어서 설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내 도로가 들어가야 되죠. 그 또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여기 도로 설치하고, 시지역에도 도로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또 실행계획 만들어서 그 부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단일한 행정구역에 있어서 자, 방향 제시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관리계획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면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다음에 줄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렇게 밑줄 치면 돼요. 자, 봅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는 것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즉 단일한 행정구역에 있어서 첫째, 장기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첫째 방향 제시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에 있어서 종합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계획의 수립에 뭐가 됩니까? 지침 역할을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 울산광역시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 산이 있죠. 광역시에 자, 산이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뭘 해야 돼요? 보존해 줘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시가지 조성해 줘야 되죠. 개발시켜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단일한 행정구역,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시나 특도, 시군지역에 개발과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 뜻이. 자, 여러분 울산광역시에 자, 여기는 개발이 돼 있고 저 산은 개발이 안 돼 있죠. 보존해야 되고, 그걸 옛날에 미리 다 이 계획을 통해서 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미리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들어와 있고 저 산에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울산광역시 안에 기본계획을 통해서 개발과 보존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는 계획으로서 기본계획.
그리고 이 계획은 종합계획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에 있어서 장기 발전에 대한 구상이 들어가야 돼요. 자, 특별시든 광시든 특시든 특도 시군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자. 그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별 방향 제시 계획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계획이라 부른다?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울산광역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관한 것을 다 넣어놨어요. 자, 어디에 개발하고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자, 인구를 얼마나 유치를 하고, 울산광역시에다 산업개발을 얼마나 할 건지, 또 애들 교육 문제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울산시 발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별 방향 제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종합계획으로.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도시군기본계획이 있겠죠?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광역시에 도시군기본계획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보러 갑니다. 울산광역시청에 가가지고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한마디 맞죠? 가라. 안 보여줍니다. 왜 안 보여줄까요? 투기한단 말이에요. 투기. 울산시 앞으로 발전에 관한 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어디에 땅 사면 돈 번다는 게 다 나오죠. 또 분야별로 어떻게 발전시킨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울산시 발전의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볼 수 있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요? 땅만 사나면 떼도 보니까. 자, 그만큼 종합계획으로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만 딱 볼 수 있지. 뭐 그 전에 가가지고 막 봅시다 해가지고는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보러 들어갈 때는 모든 검사를 다 하죠. 신체 검사합니다. 왜? 사진 찍을까 싶어가지고. 핸드폰이나 사진기는 다 보관하면 놔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여줄 때 잠실에 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뭐 어디 우리 부동산 크게 하는 기획부동산 같은 데는 뭐 어느 지역에 종합계획이다, 어느 지역에 발전계획이다라고 해가 서비스를 정확하게. 그거 다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걸 어떻게 이제 조금 보고 그걸 가지고 도표화 시키놔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데 이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울산광역시 발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수록하기 때문에 페이지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수천 페이지 이상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계획이다.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군 관리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라는 것은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어디 보존하고 어디 개발하고 다 정해줬죠. 방향 제시했기 때문에 이걸 단일한 행정구역에서 일일이 받아서 이걸 실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 수립에 무슨 역할을 한다? 지침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 뭐 참고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모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방향 제시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강력도시계획은 상호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지역을 에서 만들어지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의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 대상 아니고 여러 개 걸친 지역, 여러 지역이죠. 여러 지역이고, 이거는 단일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가 안 읽은 내용이 있죠. 비구속적이다 뭐 이런 말 있죠. 왜 안 읽었느냐? 보지 마라.
그것도 그 보면 또 머리가 아픕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느냐. 옛날에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적이다 비구속적이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기만 하면 맞추도록 되었어요. 요즘 그런 문제 낸다 안 낸다? 아예 안 냅니다. 이해 안 하면 못 풀도록 해요. 그래서 뭐 비구속적이다 구속적이다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도시공관리계획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